자, 2025학년도 예비 고2 연가정 설명이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산 김영준 국어학원에서 고3 팀장을 맡고 있고, 고3에서 고2까지 이어지는 수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이세랑 강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설명에 좀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강사진을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김영준 학원이니까 이제 김영준 원장님이 계시고요. 김영준 원장님은 이제 고2 수업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진 않는데,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수업에 종종 참여를 하시고요. 그 외에도 다른 수업에서도 이제 원장님을 볼 기회가 조금씩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력은 유명하시니까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2 강사진을 일단 3명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는데요. 여선생님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제 요 강사진에 이제 저희가 이제 고등부 선생님들이 저랑 이제 이 두 분을 빼놓고도 이제 더 계신데, 일단은 고2 강사진의 특징은 이제 베테랑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 각각 이제 담당하는 내신 학교에 대해서 이제 경험이 많으신 분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고요. 저는 이제 고3 팀장인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1, 고2, 고3에 이제 그 수능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연관성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교재 같은 거 만들 때도 이제 저희 임의로 막 만들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제 도움을 받아서 교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겨울방학 때 할 일은 학생들의 이제 실력을 강화하는 건데,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면, 저희가 이제 수능과 이제 내신이라는 이제 두 마리 토끼를 이제 보통 이제 다 잡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이제 수능 기간에는 이제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의 이제 영역별로 이제 저희가 다 모두 이제 국어 국문학을 전공하고 있지만, 혹은 국어 교육을 전공하고 있지만, 또 이제 각자 개인이 이제 좀 강점이 있는 부분들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능 기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베테랑 강사 중에서도 각각 맡은 영역에서 이제 전문성이 있는 강사를 위주로 해서 이제 수능 기간에 배치를 하고, 내신 기간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별 전담대라는 걸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한 대부고면 한 대부고를 1, 2학년, 길게는 3학년까지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계시거든요. 단대부고 주변에 있는 모든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별로 이제 전문 강사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이제 내신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미리 준비하는 게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 수업하고 이제 내신 수업이 어느 정도 연계돼서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2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고1은 사실 이제 수능이라는 게 이제 고3들이 보고 이제 N생들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시험의 난이도로 따진다고 하면 고1은 사실 이제 고1에서 배우는 내용이 수능의 난이도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죠. 본격적으로 이제 고1에서 수능을 대비하기에는 사실 이제 기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고1 때는 이제 내신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3을 이제 다루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제가 이제 고3 담당 강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고3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BS 연계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최근에 수능을 출제하고 있는데, 그게 그냥 내신 범위입니다, 보통. 그래서 수능하고 내신하고 그렇게 크게 결이 다르지 않은데, 고2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하고 내신을 이제 적절하게 선택을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입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입시의 이제 효율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학종으로 가는 게 사실 제일 편한 대학교 입학 방법이거든요. 정시로 가면 사실 이제 한 점, 두 점, 1, 2점 사이에서, 논술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학력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상위권 학교를 노려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 그 다음에 합격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내신으로 가는 게 사실 제일 좋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고2 때 이제 학생들별로 이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하면 수능하고 내신하고 이제 균형을 좀 맞춰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선택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합니다. 내가 수능이 진짜 좀 성적이 안 날 것 같다. 그러면 내신에 조금 더 올인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신 성적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1학년 내신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2학년의 성적으로 가서 이제 만회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빠른 선택이 가능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2 때는 균형과 선택이라는 키워드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수준을 고려한 학습이 좀 중요하다고 설명드리고 싶은데, 이제 상위권 학생들은 사실은 이제 냉정하게 말하면 고2에서 상위권이라고 하면 사실 이제 수능을 당장 쳐도 어느 정도 점수를 낼 수 있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는 게 맞지만, 이제 중위권, 이제 하위권, 특히 이제 중위권 학생들은 이제 좀 애매합니다. 애매라는 단어를 써서 되게 죄송한데, 중위권 학생들은 이제 사실 이제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학생들 말로 이제 노베이스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알긴 알아요. 알긴 아는데, 이제 중요한 게 어설프게 알다 보니까 항상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이 정확하지가 않은 거죠. 글을 잘 못 읽었어요, 사실은. 글의 내용을 이해가 안 됐는데, 얼추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상황 판단 능력이나 알고 있는 지식에 의거해서 자꾸 답을 골라낼 수 있게 되면, 이제 본인이
답을 맞출 수 있다고 이제 일종의 착각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똑같은 상을 다시 줬을 때 그 학생이 맞출 수 있느냐를 봤을 때는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위권에는 제가 이제 지문 독해라고 이제 편지상 적어놓긴 했는데 조금 더 정확성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고, 하위권이라고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하위권은 이제 이것도 냉정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하위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딱 하나입니다. 성실성. 불성실해요. 불성실하니까 당연히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죄송해요. 네, 근데 불성실한 거거든요. 근데 그 성실도를 만약에 제외한다면 하위권은 사실 이제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된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접근 방법을 좀 이제 개별적으로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파악해서 이거를 고치는 게 좀 중요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영역별로 약점을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설명을 드려보고 싶은데, 어찌됐건, 네, 수능에서, 그 다음에 내신에서, 네, 1학기는 주로 이제 문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2학기는 이제 독서, 그 다음에 언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과목 편성이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시급한 걸 먼저 처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문학과 독서라고 한다면 이제 문학이 조금 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이제 문학 안에서 만약에 쳐다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현대 문학은 그래도 좀 한국어니까. 그런데 이제 고전 문학도 물론 한국어지만 학생들이 이제 접근이 조금 어렵죠. 그래서 고전 문학에 대한 어떤 약점을 먼저 보완하고, 그다음에 현대 문학으로 나아가는 게 좀 더 유리할 것 같다, 효율적일 것 같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문은 그냥 읽으면 되지만 운문, 시, 네, 그래서 이쪽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천천히, 네, 겨울방학 때 좀 약점을 보완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독서라고 한다면 요 정도 수준인데, 지문은 정확하게 읽는 게 중요하고, 이게 사실 어쩌면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학생들이요, 선지를 잘 안 읽어요, 제대로. 그냥 쓱 읽고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건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답이라고 골랐으면 왜 답인지를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과정이 되게 생략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지를 분석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특히 독서에서 좀 더 중요하고, 네, 문학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리고 이제 기초적인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중하 이제 뭐 중요도를 따지자고 한다면, 기초 지식은 사실 생각보다 독서에서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초 지식이 있으면 유리한 건 맞는데, 기초 지식을 목표로 삼는다면 독서에서 조금 더 좋은 점수를 얻는 게 이제 뭐 금방 되는 길은 아니라서, 네, 요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기별 집중학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2학년 1학기가 되기 전에 겨울방학은 어찌됐건 이제 문학이라는 과목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1학기 내신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1학기 내신에 나올 만한 문학 작품 혹은 그런 작품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겨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여력이 된다고 한다면 이제 여기서 선택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선택 과목은 사실 이제 문법에 딱 국한되어 있다고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문법을 겨울방학 때 좀 미리 하면, 네, 여름방학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여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2학기 과목 자체가 이제 독서 과목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능에 점점 근접해가는, 네, 뭐 시기적으로 따지면 수능이 뭐 1년에서 조금 더 남은 그 정도 상황이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수능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2는 굉장히 고1과 고3 사이에서 적당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요. 이것도 좀 가슴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올해 고2가 되는 학생들은 교과서가 바뀌죠.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수능의 체제가 어떻게 될지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바뀌면 뭐 예를 들면 그럴 일은 절대 없어야 되겠지만, 뭐 재수를 한다거나, 요새 또 재수 삼수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약간 트렌드처럼 돼서 공부를 1, 2년 더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도 고3 수업에 N수생들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3 학생들은 N수생들이랑 같이 수업을 듣는 게 뭐 괜찮은데, 어쨌든 이제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고2가 되는 학생들은 사실 이제 교과서가 바뀌는 그 시기에 끼어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불리함이 있다는 거는 좀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신을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대입을 결정을 짓거나, 아니면 네, 수능을 통해서 네, 좀 더 효율적인 점수를 내서, 그러니까 어찌됐건 좀 더 긴장감이 있는 학년입니다. 네, 이거는 뭐 교과서가 뭐 딱 찍어서 내후년에 바뀌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네, 교과서가 이제 올해 고1부터 바뀌고, 그 다음에 이 고1이 고2가 되고, 이 고2가 고3이 됐을 때 이제 고2 교과서가 나오는데, 고2 교과서가 제목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체제에서는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 체제 그대로 수능을 내고 있는데, 이제 고1 현재 예정되어 있는 거는 독서와 작문이라는 과목, 그다음에 화법과 언어라는 과목, 그다음에 문학이라는 과목, 이렇게 해서 3과목으로 다시 재편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분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언매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언매 화작이 선택 과목이거든요, 수능에서. 그런데 내년에 올라오는 학생들이 시험을 볼 때는 다시 언매 화작이 다 공통 과목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올해 언매를 선택하지 않은 학생들이 만약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네, 만약에 재수를 한다고 하면 굉장한 불리한 지점이 생긴다. 이거는 꼭 인지를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이제 수능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엄매를 일단은 포기하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 커리큘럼을 좀 설명을 드려보면, 그래서 이제 학년 특성을 제가 고려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일단은 문학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3명이고 저희가 시간도 3개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 현대문학, 고전문학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문학에 조금 더 치중해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고3 것만 푸는 게 아니라 본인의 실력에 맞는 조금 더 기초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고2 지문들을 이제 함께 섞어서 저희가 커리큘럼을 편성을 할 거고, 그다음에 현대문학이나 고전문학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수능 수업이기 때문에 수능의 출제 원리, 그다음에 뭐 수능의 주제 이런 거를 정리하는데 포커스를 맞추긴 하지만 어쨌든 이 수업 자체가 이제 내신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문학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작품들을 저희가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개강 안내문이나 자료 보시면 저희 커리큘럼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수능 지문으로 수업을 하되 그 수능 지문이 교과서에 있는 작품을 다루고 있는 지문들을 보통 선별해서 저희가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때, 물론 이제 거기서 뭐 내신처럼 이제 달달달달 뭐 외워서 이렇게 내신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시간, 일단 뭐 배워본 적이 있는 그런 작품들을 자꾸 많이 만들어서 내신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만들 예정이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양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겨울방학 때 저희가 11주인데 대략적으로 한 22지문 정도, 현대문학, 고전문학 합쳐서 한 32작품 정도의 작품을 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의 내용에 대한 과제는 영역별로 이제 25문항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제 75문항인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대략 80문항 정도의 과제가 매주 나가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는 어찌됐건 매주 푸는 게 제일 좋으니까 모의고사 문제집이 따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어휘 같은 거는 사실은 이제 고2 때까지는 어느 정도 어휘를 챙겨야 돼요. 그래서 어휘를 뭐 영어 단어 외우는 것처럼 뭐 빡빡하게 외우는 건 아니지만 필수적인 어휘들을 대략적으로 매주 50개 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연간 커리큘럼을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은 저희가 0과정, 3과정이라고 불리는 이제 방학 중 과정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에 집중을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대신에 이제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뭐 여름방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신하고의 이제 어떤 연계되는 것들도 이제 수업에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과정, 2과정, 그다음에 뭐 4과정, 5과정이라고 불리는 이런 과정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학교별 내신반이랑, 그다음에 이제 내신보다는 조금 더 수능에 집중하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능 집중반을 또 따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쪽에 투트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연동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서 수능을 듣고 내신을 듣고 다시 여기서 수능을 들어도 사실 별 크게 무리가 없는 식으로 이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으니까 내신에 집중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신에 집중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과정 수업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면, 수업 수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과 관련된 수업은 이제 고3에서 좀 더 가져와서, 이제 최근에 이제 수능에 이제 문학이 좀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근데 그 문학에 대한 어떤 뭐 적응력, 이런 거를 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신하고 연동성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고2 교과서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서 교과서에 들어있을 있는 작품들도 좀 정리를 하고요. 독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쉬운 지문과 좀 어려운 지문을 좀 섞어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조금 더 접근하기가 좋게. 그래서 이제 어쨌든 2의 눈높이에 맞는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구성은 이제 뭐 독서 90분, 문학 9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독서가 90분 정도 배치가 될 거고요. 문학은 이제 현대문학, 고전문학 묶어서 9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주 테스트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을 좀 파악해서 학생들 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뭐 과제는 기본적으로 뭐 공부할 수 있는 자료, 그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과제, 뭐 그다음에 모의고사 필수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데, 뭐 나중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이제 교재가 굉장히 이제 퀄리티가 괜찮기 때문에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사실 더 공부를 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이제 저희가 목표하는 바는 저희가 제시하는 방향, 커리큘럼, 그다음에 저희의 과제, 요것만 소화해도 학생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국어 실력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커리큘럼을 저희가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굳이 안 하셔도 요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어쩌면 좀 더 중요한 건데요. 이제 겨울방학 때는 사실 이제 수업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시간이 있고 저희한테도 시간이 좀 더 있기 때문에 특강이 많습니다. 고2는 특강이 다 무료고요. 그래서 일단은 고전 시간만 좀 집중적으로, 특히 이제 수능을 보려면 어떤 거를 좀 잘 하셔야 되냐면, 낯선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능에는 기본적으로 체제가, 특히 이제 현대시가 특히 그런데, 현대시가 작품이 2개 나옵니다. 하나는 EBS 교재에서 배운 작품을 내고요. 하나는 이제 저희가 편의상 낯선 시라고 부르는데, 전국에 존재하는, 뭐 예를 들면 이번에 52만 명이었으니까 52만 명의 수험생이 아무도 모르는 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배워서 처리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읽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거든요. 근데 고전 시가도 그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연계교재 하나, 그다음에 조금 짧은 포인트긴 하지만 짧은 내용이긴 하지만 고전 시가 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낯선 작품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여기서 고난도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고난도는 다른 식으로 번역을 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낯선 작품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낯선 작품들을 읽는 능력을 3주 동안 각각 영역별로 배양하는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난도 독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사실 이제 독서는 사실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려운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면서 그다음에 단기간에 개선될 여지가 있는 것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과학 기술, 특히 이제 여학생들 특히 기술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기술 지문이 사실은 구조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학생들이 이제 글을 읽는 포인트를 잘 잡을 수만 있으면 단기간에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초점을 맞춰서 이제 문학 독서 특강을 저희가 이제 세 종류를 개설을 했고요. 그다음에 학원에서 나가는 모의고사 과제는 이제 집에서 풀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3월에 이제 학평을 보거나 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장에서도 이제 모의고사를 봐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매달 모의고사를 2번 볼 건데 요거 약간 날짜가 오류라서 요거는 개강 안내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어와 매체 특강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문법을 좀 미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문법을 뭐 완벽하게 지금 겨울방학 때 다 끝내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문법에 대해서 자꾸 이제 접촉하는 기회가 많아야 학생들이 까먹지 않거든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이제 고1 때 문법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고2 때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는 이제 문학교과서 위주로 나가거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그러면 이제 까먹는 거죠. 그리고 이제 2학기 같은 경우에도 엄매를 교과서에,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러면 사실 그 다른 학생들은 사실 거의 1년의 공백이 생기거든요. 그럼 3학년 때 다시 하려면 굉장히 양도 많아지고 잃어버린 것도 많으니까 그걸 채우려면 시간이 더 들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언어와 매체 같은 거, 특히 이제 언어와 매체에서 언어가 이제 문법인데 이 문법은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법 특강이 이제 3회 의문 단어 문장 외에도 이제 문법의 영역들이 더 있지만 일단은 요거 세 가지, 요게 사실 문법의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세 가지를 3주 동안 각각 3번의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선생님별로 다 잘 가르치는 영역이 다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선생님 저희가 나눠서 배치해서 각각 잘 하시는 영역을 저희가 수업을 할 거고요. 교재는 뭐 깔끔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직 미정이긴 한데 뭐 미정이라는 게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2월 달에 이제 학교별로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특강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내신의 포인트를 맞춰서 학생들이 이제 내신을 좀 더 준비할 수 있게, 그래서 이제 학교별 특강을 좀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공지사항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인데요. 수업 시간은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제 뭐 박재욱 선생님, 전용준 선생님, 이분들은 이제 다 팀장급 강사고, 그다음에 다 베테랑들이시고, 이렇게 이제 수업에 들어오실 거고요. 설명을 진행하고 있는 저는, 제가 이제 본업은 고3 강사라서, 제가 이제 고3 수업이 5개 수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토요일 2시, 일요일 2시에만 제가 들어올 수 있고요. 어쨌든 뭐 저보다 다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요 시간표에서, 어떤 시간표에 들어오셔도 다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문학은 저하고 이제 전용준 선생님이 담당을 하고, 독서는 이제 박재혁 선생님이 담당을 하실 건데, 조금 이따 들어오셔가지고, 간단하게 인사 말씀 드릴 거고, 뭐 수업 방향이나 이런 것 좀 설명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뭐 준비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뭐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준비한 게 단지 이제 양적인 어떤 과시용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현 시점에서 학생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언컨대, 이 과정을 잘 따라오신다고 한다면 국어 실력에 있어서 분명히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먼저, 간단하게 수업 안내는 다 끝났고요.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그 전에 일단 독서를 담당하시고 있는 박재혁 선생님은 일단 먼저 잠깐 불러서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독서 담당하게 된 박재혁 강사고요. 앞에 이상 선생님이 다 안내하셔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PPT 안 보고 그냥 칠판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뭐 이제 독서 같은 경우는 짧게 말씀드릴 때 지금 얘네가 예비 고2이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어떤 입시가 뭐 입시는 하지만 스킬적인 면에서의 독서 이런 거는 좀 저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보통 애들이 이제 뭐 문제를 분석한다? 이런 거에 되게 꽂혀 있어요. 요즘 애들 트렌드가.
근데 이제 이건 문제가 뭐냐면 본인이 지문을 다 알고 있다는 그 가정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쵸? 근데 실제로 이제 해보면, 수업을 해보면 문제 분석할 단계가 전혀 아니에요, 아이들은. 우선 아시겠지만 어머니들 아시는 게 지금 예비 고2들의 머릿속에는 국어가 크게 자리 안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개중에 고1 몇 개 학교들이 엄청 난이도가 높은 학교, 내신 국어가. 그러면 조금 이제, 국어가 어렵구나, 중요하구나, 생각을 할 텐데, 그래도 시험 끝나면 또 도루묵이에요. 다시 그냥 이제 방학 되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우선 비문학은 더 중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 수능에서 독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 실제 아이들이 하루하루 공부할 때 스케줄이나 이런 걸 계획할 때는 전혀 독서나 이런 거에 비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문을. 문제 분석이 먼저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그쵸? 지문 이해가 먼저예요. 근데 사실 요건 이제 가르치는 사람 차이인데 지금 시간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스킬이나 뭐 이런 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지문 이해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첫 주에 수업할 때 약간 좀 하품날 얘기일 수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독서를 뭐라 하냐면 이 교과서에서 의사소통행위라 그래요. 딱 이 얘기까지 하면 다 하품합니다, 애들이. 다 아는 말인데 이렇게 반응하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개념적인 뭐 의사소통 행위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말 그대로거든요. 그럼 글을 쓴 사람이 독자에게 뭔가를 말한 거죠. 그쵸? 그러면 간단한 건 뭐냐면 말을 듣듯이 읽으면 돼요. 제가 짧게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비문학 지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첫 번째 문단에서 뭔가 말하고자 하는 걸 던져요, 필자가. 그럼 화제가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과학이든 기술이든 그거 뭐 어떻게 예측할 수가 없는 건데 서두에서 말을 건넬 때 보통 어떻게 하냐, 뭔가 반드시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에 대한 추상적인 개념을 먼저 던져요. 예를 들면 좀 이상한 예인데 우리가 이제 옷가게를 갔다. 그럼 뭐 물건 보겠죠, 옷을. 근데 점원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옷을 딱 집은 다음에 한 말이 이 옷만에 정말 고유한 어떤 뭐 미학이 있습니다. 이 브랜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가치가 있어요. 뭐 아주 쉬운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원래는 제가 지문을 갖고 와서 좀 보여드리려 했는데 그러긴 또 좀 아닌 것 같아서. 아니면 뭐 다른 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이 물건에 매우 좀 독특한 특징이 있다. 그렇죠? 뭐 대학을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 뭐 매우 중요한 이런 말 들으면 너무 당연한 소리인 게 만약에 말로 할 때 이런 말 듣잖아요. 그럼 저희가 뭘 하나요? 바로 묻겠죠. 무슨 미학이고 무슨 특징인지를. 근데 놀라운 건 뭐냐, 아이들 마인드가 아직은 그 읽기 마인드가 적극적이지 않아 가지고 이런 단어가 다 나옵니다, 독서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혹은 어떤 분들은 뭐 반응이란 말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반응하고 궁금해야 돼요.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근데 다시 돌아가면 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그냥 문제풀이에 급급합니다. 다 맞으면 이해했다. 하위권 학생들은 우선 궁금해하지 않아요. 이 단어를 보는 순간 그냥 그런가 봐 하고 다 넘어가는 거예요. 똑같은 말 계속 하거든요. 말을 듣듯이 읽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듯이 읽으면 자동적으로 중요한 게 보이고 그럼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뒤에 나오겠죠. 근데 그 부분들을 계속 연결해서 읽는 수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도 이런 수업을 듣다 보면은 생각보다는 이 수능 지문 읽기가 내가 이해하는 거와 좀 다르구나 라는 걸 발견하는 과정이 될 거고, 요 겨울 과정이. 하위권 학생들은 물론 본인이 이제 기본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겠지만 이제 읽는 거는 내가 그냥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까지 같이 하도록 이렇게 읽게 할 예정이고, 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좀 못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주중에 클리닉이나 개인별 피드백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실 아시겠지만 이제 고2 올라가면 뭐 1학기엔 대부분 문학을 내신으로 하지만 사실 문학도 고난도 문제는 결국 독서예요. 보기 독해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다수의 이 동네 학교들은 2학기에 수능기출 비문학 지문을 토대로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독서 과목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대비를 이런 포인트에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시 이제 이상 팀장 모셔서 질의응답 받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